안녕하십니까. 메인정보 시스템 대표이사 박익현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와 기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원리에 입각해서 물리학의 개념에서 시작한 업체입니다. 물리학 개념에서 어떻게 하면 운전자 보조 디바이스를 개발하느냐,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느냐, 두 가지 컨피그를 가지고 연구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원리라 하면 어떻게 자율주행에 자동차에 응용하느냐라고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시각, 공각, 물리학에 대한 모든 역학적인 것이 대시보드에 반사돼서 오기 때문에 2D적인 차원의 사용자들이, 운전자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실질적인 세상은 차문을 열고 오면 3차원적이거든요. 실질 세상은 3차원이고 차 안에서는 2차원으로 보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를 연구하는 업체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날로그식으로 보면 과거 자동차들의 룸밀러와 백밀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개념도 역시 2D적인 2차원적인 상황과 3차원적인 상황의 편차로 인해서 발생한 부산물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룸밀러와 백밀러가 있었었고요. 운전면허 같은 것들도 2D와 3D 시차 현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운전자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차 현상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좀 더 사고성이 없도록 솔루션을 개발하느냐,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각 편차를 2D적인 한계와 3D적인 한계를 시차 현상을 극복을 한다. 그리고 홀로그램 이론에서 실질적인 3디멘션에서 홀로그램을 바라봤을 때 2D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홀로그램을 바라봤을 때가 틀립니다. 2D적인 입장에서 홀로그램을 받아와서 오게 되면 운전자 보조 디바이스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홀로그램 디바이스에서 3차원으로 응용하게 되면 자율주행 임팩트로 연구 개발해서 부산물이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홀로그램 이론학에서 점과 점 사이의 이론들, 그리고 오브젝트에 대한 간격들, 물질에 대한 이동에 대한 어떤 부산물을 측정을 했다 그러면, 부유를 했다 그러면, 표기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모션과 점에 대한 이동 사이를 예측을 해서 그 다음 디멘션으로 수동태를 능동으로, 능동태를 수동으로 또 구현하는 값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려 자동차에서 홀로그램으로 이론화되더라도 조금 더 발전된 이론이 필요한데, 모션 센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운전자 간, 차대 간 능동적인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팩트 역시 모션 센서를 가지고 와서 자동차 관점에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나타났던 문제인데요. 자율주행차 세대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 비자율주행차들이 있다 그러면 무언의 어떤 수신호로 인해서 차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차 안에서는 음성 통화가 불가능하거든요. 차대 간의 통신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차량 간의 통신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수동이 아닌 능동으로 구현하느냐 관점에서 모션 센서가 응용이 되고 있고요. 가령해서 저희들 디바이스를 두고 앞차와 디바이스 간에 제스처 컨트롤을 하게 되면 추월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문자가 날아가는 디바이스 역시 저희 쪽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홀로네비를 이용해서 시차 극복, 각 객체 간의 통신, 그리고 노후차 관점에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2022년과 2024년에는 전부 다 CITS 공법 웨이브 통신 단말기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구형 자동차들이 결국엔 자율 자동차하고 어떻게 통신하느냐, 구열 자동차의 팩트에서 연구 개발하며 B2C 시장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에트리에서 모션 센서를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입니다. 또한 삼성에서 홀로그램을 기술 이전 받은 업체고요. 각각의 홀로 네비라는 프로덕트 네임, 저희 상표권으로 인해서 응용, 복합, 발전시켰다라는 팩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이제 계속 등록되는 특허들이 나오고 있고 당사는 한 달에 3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기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도로교통법 준수와 주행 안정성 향상, 그리고 양방향적인 응답성, 가격을 고려한 B2C적인 접근, 이 네 가지 팩트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기술이 좋은 업체라도 현재 소위 말하는 H사 밴드 업체와 딜이 안 되게 되면 그 기술이 사장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B2C적인 상황으로 먼저 접근을 할까, B2C적인 상황으로 이용을 할까, 그 이후에 B2B적인 시장도, B2B적인 시장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팩트로 연구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먼저 심플과 가격대, 가격과 심플, 심플과 단순, 심플하면서 금액대가 저렴한 디바이스로 접근을 한 것은 2016년도 당시 1주 만에 1억 정도를 모금했던 크라우드 펀드에서 우승했던 장비 중에 하나인 홀로네비 1,
M10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소재고요. 아날로그 소재, 홀로그램 소재 중에 레이저 홀로그램을 쓰지 않고 평광 굴절 소재로 256 컬러 이상을 구현하여 유튜브를 보면서 차량을 주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5만 원대 이하 제품이고 물론 소비자 가격이 특징이고 바이어들 가격은 더 저렴합니다. M15라는 팩트로 현재 모바일 기기 장비들이 대부분 무선 충전 장비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아이폰과 현재 아이폰 대비로 무선 충전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고 이 전환되는 과도기에 대해서 많은 차량에 무선 충전기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팔릴 수 있는 시장 사이즈가 80% 정도 되고요. 해외에서 다른 독일이나 스웨덴을 평가한 결과 그 시장 사이클이 무려 95% 내지 90% 정도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기를 부착해야 되는 자동차, 무선 충전기가 필요한 자동차. 왜냐 그러면 모바일 기기가 무선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도기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심플이라는 것과 가격 대비 성능비, 가성비라는 것 두 가지를 연구하고 만든 제품입니다. 저희들 제품 자체는 무선에 대한 유격, 이격 거리를 해서 거치했을 때 상당히 에러율 없이 충전한다는 게 있고 소모품 케이스로 관통해서 충전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품은 무선 충전 이외에 제스처 컨트롤이 더 들어갔습니다. 무선 충전 이외에 제스처 컨트롤이 더 들어가서 주행 중 전화와 문자 응답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화와 문자 응답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B2C적인 접근 이외에 B2B적인 접근으로 과거 예를 들어서 물류회사, 농수산물 회사들이 있다면 이 제품을 응용 과정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적기적소에 제품이 생산되고 응용되고 배달되는 것에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 업체들, 대형화된 업체들의 맞춤형 커스텀으로 제품이 발전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홀로네비 2.0 관련해서 M20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R&D에서 계속 만들고 있는 제품은 투명 OLED가 들어간 홀로네비 M20의 개량형 제품입니다. 국가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소재 제품 관련 기술, 소재 기술이 가미된 기술로서 플로린 소재, 포토레지스터 같은 소재들이 융복합이 돼서 현재 OLED 기술에 응용을 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홀로그램의 최종 버전은 3D형 이상의 홀로그램, 4D형 이상 홀로그램이지만 과도기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홀로그램 디바이스로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편의성을 느끼고 더구나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주머니를 열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을 탑재하면서도 금액이 저렴하냐라는 것을 팩트 기준으로 항상 제품을 설계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CITS 공법과 웨이브 통신이 들어간 홀로네비 4.0은 자율주행에 이용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릴 때는 홀로그램 관점에서 2D적인 관점에서 홀로그램을 접근하느냐 3D적인 관점에서 홀로그램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홀로그램은 2D로 변환되기도 하고 3D로 변환되기도 합니다. 그 3D로 변환되는 관점이 오브젝트에 대한 점과 점 사이에 대한 이론화된 성질이 있어서 특허성을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CITS 공법으로 모바일 기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차량에 부착만 하면 그 부착된 모바일 기기로 인해서 앞차 간의 거리, GPS에 대한 항법, 위성 수집, 그리고 지도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의 자율주행을 구현한다는 것이 홀로네비 4.0 M30 모델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각 객체들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 운전자 편의를 위해서 운전자 보조 디바이스 기기, 운전자 보조 디바이스 위에 자율주행을 보조하는 기기, 자율주행을 보조하는 기기 위에 자율주행차에 이용하는 기기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제품을 설계했으며 이 로드맵을 가지고 업체가 먼저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율주행차 로드맵과 일치합니다. 전 세계에서 작년 저희가 라트비아의 5G 포럼에 다녀왔었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민관 협의회 분과위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업무고요. 국토부에서 많은 미팅을 하고 보험사와의 관계들, 국토부와의 관계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관계들 쪽에서 다양한 협의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으며 미팅 관련해서 다양한 국가에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나라만의 로드맵이 아니라 전 세계의 로드맵입니다. 그 전 세계 로드맵을 이해하고 시기별로 어떤 제품이 나오냐, 이 먼저 나오는 제품들이 너무 빨라도 시장에서 사장이 되고 너무 늦어도 시장에서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팩트로는 전기, 무선 충전에 대한 시대거든요. 무선 충전에 대한 시대가 모바일 기기가 차량에 어디 거치될지를 정의하거든요. 모바일 기기가 어디에 거치될지를 정의하고 나서 제스처 컨트롤이 들어가고 제스처 컨트롤 이후에 좀 더 차량에 응용되는 시점이 있는데
미래 시제를 앞에 가지고 온다고 제품이 안 팔릴 뿐더러 수많은 법규, 수많은 간섭을 받게 됩니다. 제품이 간섭 없이 법규상의 문제 없이 일정 로드맵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 저희가 가진 로드맵이며 국토부가 가진 로드맵이며 전 세계 차량의 자율주행 로드맵에 부합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 제품은 사실 모든 차량과 모든 모바일 기기를 포용을 합니다. 모든 핸드폰 기기, 핸드폰 제조사 모두 그리고 차량에 대한 모두를 범용성으로 가지고 온다, 구현한다,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모바일 액세서리로서 이용될 수 있고요. 자동차 튜닝 디바이스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넓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희들에 대해서 다양한 바이어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하자고 다양한 미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바이어분들이 만나보고 이 제품이 괜찮으니 응용하겠다. 그리고 투자하겠다. 저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 언제까지 구매 의향서 기총으로 MOU를 맺은 바이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희들 MOU 누적량은 거의 지금 현재 시기로는 1,000억 원 정도 이상이 되고요. 얼마나 투자를 받고 얼마나 빨리 제품을 양산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가 이 구매 의향서가 실질적인 매출로 좌우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네비 자체는 스마트폰의 차량의 도입, 차량의 이용 사례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저희 회사도 급격한 양산 체제 매출에 대한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팩트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모바일 전체 시장,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이죠. 자동차 튜닝 시장, 그리고 핸드폰을 차량에 어떻게 거치하느냐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자체를 메이저급으로 다 가져가자는 게 저희들 팩트이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로컬에서 시작을 해서 하이 클래스로 간다는 것이 특징이며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로 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B2C에서 B2B로 다가간다는 것이 특징이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중국은 국가 전략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상당히 저희들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바이두나 일반 업체들을 얘기를 하시면 아마 들을 수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저희 나라도 자율주행 관련으로 자율주행 보조하는 디바이스로 운전자를 보조하는 디바이스로 상당히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며 그 로드맵에 입각해서 제품을 설계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팀원은 글로벌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우즈베키스탄에서 4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있고요. 저 역시 국토부에서 민관협 표준화 민관협 위원으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님 해외 순방 가실 때도 당시 따라가서 같이 동행을 해서 다양한 바이어들과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신 국가기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팀원들은 각기 파트에서 소재, 언어, 마케팅, 경영, 전산 능력을 고루 가지고 있는 임직원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매출 시장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저희 제품 MOU, 저희 제품 구매 의향서를 얼마나 빨리 양산 표로 전환하는지는 얼마나 빨리 투자를 받느냐도 또 중요한 초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적으로 투자를 요청하는 금액은 초기 투자를 요청하는 금액은 대략적으로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1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주시면 3년 이내에 3배 정도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가 되며 저희들은 그를 위한 준비도 연구진도 개발진도 그리고 현재 M15는 양산으로 들어가서 꾸준히 3배 이상의 매출 형상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세 가지 팩트로 많이 접근하는 것은 국토부의 상호 호환성 검사를 위해서 표준화 장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을 어디 놓을지는 표준화가 안 돼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여기 놓을 수 있도록 표준화가 된다. 예를 들어서 제한을 한다는 거와 효율을 가진다는 거 두 가지가 믹싱이 되면 사람들을 이용하면서 제한을 하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는 걸 자유를 종속이 돼 싫어할 겁니다. 근데 그걸 IT 테크니컬로 해서 모션으로 홀로그램으로 이용해서 효율을 가지고 있다면 스마트폰을 당연히 거기에 놓거든요. 그 놓음으로 인해서 도로교통부 44조를 인용을 해서 도로교통부 44조 주행 중 터치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터치하는 문제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전방주시 태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주행 중에 카톡을 만지고 문자를 만지고 전화를 걸고 받고 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 해결 관점 이외에 효용성도 같이 주자는 겁니다. 법적인 제한도 하고 제한도 하고 법적인 문제 제한 이외에 효율성도 같이 주자는 팩트로 국토부의 표준화 장비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MOU 통신사들과 MOU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시키다 B2C 시장에서 많이 팔자라는 팩트로 있으며 저희들이 해외 마케팅에 집중하는 것은
국토부의 어떤 자율주행이라는 로드맵이 전 세계 시장의 표준화 목적으로 상당히 치열하게 많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정받는 기술, 국내에서 인정받는 기술, 국내와 해외에 동시에 인정받아야 다각화된 채널로 표준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분들은 소기업이지만 유엔 난민기구를 후원합니다. 입사할 때 모든 직원한테 의무적으로 조금 이제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으로 입사 요건에 좀 들어가 있는 쪽이라서 모든 직원분들이 어떤 이제 후원에 대해서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